2017년 8월 달에 올린 영상인데, 황창현이가 미국 강의를 갔다가 시카고에 있는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특별 강연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네요. 아마 그 교회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제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황창현이의 여러 강의들을 했는 것을, 떠드는 것을 다 이렇게 여러 개를 종합해 보면은요, 이 레퍼토리가 상당히 빤합니다. 농담이 토시 하나 안 따르고, 같은 농담 또 하고, 계속 굴려 먹는 거예요. 우려 먹는 거지. 깊이가 없어요, 전혀. 재탕, 삼탕, 사탕.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깊이가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재밌게 떠드는 거는 떠드는 모양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 해요. 왜 자꾸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식의 좀 과시적으로 내가 누구를 잘 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짓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고 또 전한다는 신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누구를 안다, 모르는데 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라고 믿을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명인들, 잘난 사람, 황창현이가 하는 그 예를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희라든지 이런 유명 연예인들, 가수, 빈가 그 결혼식에 주례도 하고, 그걸 가톨릭 용어로는 혼배 미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사실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김태희가 또 공식적으로 영상에서도 황창현 신부를 지지한다 이렇게 영상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웬만한 유명인 자기가 안다 하는 말은, 황창현이가 실제 김태희하고도 친하고, 집에도 가고, 하는 거로 봐서는 다른 사람들 의심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황창현이가 상당히 거짓말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연에서 철저하게 해먹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입 벌구거든요. 입만 벌면 구라를 치는 놈인데, 같은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은 이제 잡히잖아요. 국내에서 하고 이게 영상이 돌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또 그래는 안 해요. 외국에 가서, 일회성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또,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거짓말장이다. 저는 이 친구 하는 이 말을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비아에서 들고 저것도 나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요. 저 끝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사람들이 그때 돼서야 야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은, 아니 출발이 거짓말이고 사기꾼인데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재명의 대장동 그 사건이나 개발 이런 거나 황창현이가 잠비아에서 입만 열면 1000만 평 그 개발하는 거나 이 결이 비슷한 것 같아. 결이, 그지?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정치선을 타고 사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뭐 잘나서 판사 검사가 돼도 끊임없이 이렇게 눈치나 보고 사는 그런 게 부럽냐? 그거 정말 안 좋은 먹고 사는 방식이다. 이러니. 똑똑한 애들인데 눈치 보고 살면서 매일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본당 신부 때 자, 이제 그러면서 자기 애를 내놓습니다. 자기가 본당 신부할 때, 이 친구는 뭐 본당 신부라는 것은 이제 특정 성당의 주임으로 책임자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신부를 했다. 이 본당 신부라는 건데, 보좌 신부는 큰 성당에 이제 주임 신부가 있는데 밑에서 도와주는 뭐 보조로 하는 신부를 얘기하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한 2년인가 3년간은 보좌 신부라나 그걸 하다가 1995년인가 96년인가 뭐 본당 신부를 해서 근데 2000년인가에 뭐 생태 마을인가요? 평창에 하여튼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막 이 가톨릭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 너무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 본당 신부 자꾸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먹는데요. 겨우 한 5, 6년 했는 그걸 가지고 저 평생을 우려먹는 거예요. 그것도 90년대에 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본당 신부, 뭐 신부라는 것이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톨릭에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이것은 confession을 하는데 속죄를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인데 이거는 우리가 직업으로요. 의사든 뭐 상담사든 학교 교사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상담하고 한 것은 변호사든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 응?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 가톨릭 신부가 자기에게 어떤 in private 남이 모르게 고백을 하고 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 이거는 악마 새끼가 하는 짓이 맞죠? 이거는 지금 윤리가 하나도 일반 사람들이 붕어빵을 끄고 팔아도 길거리에서 깨끗하게 반죽해서 팔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가 있잖아요. 이 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사람 예를 들면 항상 막 수석이고 재벌이고 근데 여기 웃고 있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은요, 먹고 살기 빡빡한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예를 드는 놈은 저 위에 예를 들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놈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감동을 받는지 웃는다는 것은 경계심을 푸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웃어버리면은 이미 아니, 우리가 그걸 자세히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디 뭐 엔터테인먼트로 지금 그냥 웃고 스트레스를 날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러면은 한번 들어봅시다.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일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 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 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출세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근데 또 우리 생태마을 자, 지금 하는 말은 출세 꼭 할 필요 없다. 그냥 즐겁게 살아라. 지금 즐겁게 살아라. 미래가 어디 있냐, 나중에. 아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이 어렵고 이 세상이 어려워도 다음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이놈은 지금 오늘 당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놀았다. 돈 없으면 집 잡혀서 여행 가고 잠비아 와서 놀아라. 돈 없으면 애 학원 끊어라. 돈 없으면 애 유학시키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 할머니들아,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자기 자신에게 잘해줘라. 언제? 오늘 당장 이런 굉장히 그 허무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이런 이 더러운 아가리를 막 놀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 친구가, 한 말이요. 자, 지금, 들었는 거는 2017년 8월 달에 이제 시카고에서 한 강연에서, 성당을 꽉 채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주임 신부를 할 때, 자기 성당에 이런 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하니까 굉장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어디서 찾아놨어요. 뭐를 찾아놨나 하면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전국, 1등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을 했다. 법대 수석, 당연히 법대죠. 법대를 갔다는 이야기고,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을 했다. 그런데 판사를 안 하고 김앤장 로펌으로 변호사 회사로 직행을 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미친 놈이라고 했다. 근데 실제 미친 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미친 놈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주위에서는 아니 인생의 출세가 판사, 검사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판사가 되면은 인생을 출세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권력 중에 권력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자기들끼리는 하대요.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마치 자기 성당에 나오는 신자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미친 새끼입니다. 얘가 평택인가 어디에서 지금 주임 신부를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수원교구니까 경기도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 황창현이가 아가리로 떠들고 있는 이 사람은 서울 강남에 살던 애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자기 주소지에 본적지라 해가지고 마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하듯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성당은 교회하고 달라서 개신교 교회하고 달라서 멀리 내가 좋아한다고 좀 멀리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사는 곳에 성당에 어떤 교적이라 하나 그걸 등록을 해가지고 이사를 하면은 거기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애가 누구냐? 근데 찾아보면은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사법연수원 수석 이런 거는 다 나와요. 그죠? 자, 수능,
전국 수석 이렇게 찍어보면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대학 입시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자, 한번 제가 하나 찾아낸 수능 전국 수석 역대 해 있네요. 역대 대입 수석이라 해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역대 대학 입학 시험의 수석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969년도부터 1973학년도 수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1977고등학교 과에 진학하여 자, 이제 황창현이가 신부가 된 것이 93년인가 4년도니까 뭐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급식 93년도에. 이스의 디지털 그룹 리더를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 뭐 93학년도 그러면 황창현이가 신학교 나오자 말자 뭐 보자 신부할 때 뭐 수석해 있는 애하고 뭐 물어보고 그건 아닌 거고요. 가락고가 아마 서울에 있는 학교 같은데요. 이것도 황창현이가 있는 뭐 평택인가 뭐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죠. 자, 가락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락고가 어디 있는 학교고 성파구에 있네요. 서울 성파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황창현이가 말하는 수능 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법학과는 나갔지만은 UC 버클리 MBA 해가지고 베인 앤 컴퍼니 서울 오피스 디지털 그룹의 리더니까 이 김현장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얘는 아닙니다. 1994학년도에는 자, 여기는 이제 94학년도는 대구 성광고고 서울과고인데 이 공대를 갔네, 둘 다. 저는 또 물리학과 자연대를 갔고요. 그래서 이는 황창현이가 말하는 전국 수석, 수능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해가지고 사법연수원 수석. 그런데도 판사 검사가 안 되고 김현장 변호사로 갔다. 왜? 소신 재판을 자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변호사는 되게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이 황창현 이 미친놈은. 변호사가 제일 더러운 거예요. 판사는 변호사, 검사 이쪽 저쪽 말을 뭐 변호사들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변호사는 뭡니까? 살인자도, 연쇄 살인자조차도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해가 만드는 거, 그거 잘하는 것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더 더럽다니까. 그리고 마치 뭐 김현장 갖는 거를 되게 걔가 어린 애가 굉장한 어떤 그 의식이 있고 숭고한 무슨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판사하고 나오면은 전관예우라 해서 1년에 한 1, 2년에 2, 30억을 번다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제 주위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근데 오랫동안 판사 하는 동안은 뭐 월급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근데 김현장을 가면은 이제 막 시작부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사법연수원 굉장히 성적을 잘 맞고 이래 들어가고 인맥서울대 법대가 있고 이러면은 그래서 돈을 따라갔다고 보는 것이 마치 무슨 개 나발 같은 소리를 아가리를 쳐놀리고 있어요, 그죠? 판사 검사가 그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아 변호사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이거를 신부라고, 그죠?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수석이 2차례 실시되었습니다. 1차 수석인 배호필 씨는 서울대학교 전기전자 제어공학과에 진학하여 스탠퍼드대 박사를 거쳐 애플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2차 수석인 서울과고 출신의 윤건수 씨는 포항공대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칼텍 박사와 포스텍 교수를
자, 95년도도 부산 가고, 과학, 전기공학부니까 아니고요. 황창일이가 말한 서울대 법대를 가서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내고 있습니다. 1900 근데 한 가지 참고 삼아 여러분 이걸 알아 놓으십시다. 저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렇네요. 수능에 수석을 만점을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중요는 한데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회에서는 차라리 어떤 수능 만점은 뭡니까? 과목마다 다 만점을 맞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에 다른 놈은 99점밖에 못 맞았는데 얘는 100점을 맞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고 1000점 만점이다. 만점 만점이다. 100만점 만점이었을 때 얘가 과연 100만점 만점에 100만점을 맞을 어떤 과목에 능력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을 맞는 거죠. 100점이든 40점이든 간에 100으로 따졌을 때. 근데 실제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하려면은 특정 분야에 100만점 만점일 때 95만점을 맞는다든지 89만점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그게 건져내가는. 그러면 밑에 만약에 1000점밖에 못 맞는 놈하고는 격차가 너무너무 벌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100점 맞은 거하고 99점 맞은 거하고 꼴찌 해도 한 4, 50점은 맞는다고 보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몇 문제 차이, 한 문제 차이잖아요. 한 문제 차이, 1등하고 2등 차이가. 그렇지만 100만 점이 만점일 때는 1등, 2등이 차이가 50만점의 차이, 30만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야에 깊이 있고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는 크게 성공을 하든지 그렇게 살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에 다 만점이니까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두리뭉실하게 똑똑한 애들은요 잘해봐야 이렇게 그냥 외국 회사 근무하고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미 20년 전부터 하버드 문과대로 하버드를 나오면 할 것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판매사 한다 하잖아요. 영업사원. 아는 것도 많고, 이빨도, 이제, 말도 잘하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 미국에 이제, 하버드에 근접하는 애들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007년도 이럴 때 얘기입니다. 금융위기 왔을 때. 자, 어쨌든, 이제 얘도 아니고, 이전에 왜도 봐요. 애플에 다닌다. 얘가 애플을 만든 것도 아니고, 수능 전국 수석이라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애플 다니고, 지금 포스텍 교수하고 있고. 1차 수석인 서울과고 출신의 윤건수 씨는 포항공대 물리학과에 진학을 받고 삼성전자에서 현재 부사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1996학년 자, 이것도 이제 서울 가고 과학이니까 아니죠. 전기공학고 70년도 물리학과도 아니고요. 80년 서울 가고 과학고등학교니까 서울대 공대를 갔으니까 아니고, 얘는 좀 특이하네. 갔다가 반수 후에 또 서울대 공대를 갔다가 때리치우고 또 서울대 법대를 재입학을 했네요. 사법연수원 36기 한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여기 한상형 사법연수원 36기잖아요. 자, 사법연수원 36기 수석 졸업 이렇게 찍으면은요, 자, 36기 여자네. 이성환이라는 애잖아요. 그렇죠?
이건 서울대 정치학과니까 35기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 36기는, 그 아까 한몫하는 애가 연수원 수석을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이쪽 이어서 보면 더 빠르겠네. 여기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얘는 청주지법 판사하고 있으니까, 황창현이 말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뭐 판사하고 검사하고 다 아예 안 하고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에 서로 갔다 하니까, 여기도, 서울대 법대 졸업한 여자인데, 근데 얘가 뭐 수능 전국 수석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 없잖아. 얘도 판사하고 있어요. 39기도 판사를 하고, 얘도 판사고, 다 판사잖아요. 42기도 법무관이고, 43기도, 군법무관, 서울대 경제학관이 이것도 아니고, 고려대 법대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양대 법대에서, 수원지법 판사고,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하고, 지금 판사, 검사, 판사로 안 갖는 사람, 김앤장인가 뭐 로펌으로 직행을 했다는데,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면 법대가 아니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 2014년도에 김앤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판사를 하고 그걸로 갔다는 얘기일 확률이 훨씬 높죠. 이것도 황창현이가 하는 말을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성한 서울대 법대 졸업에는 뭐 광장에 소속돼 있고 없잖아요. 지금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하고 그 판사를 안 거치고 김앤장에 갖는 사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없어요. 여기 아무리 봐도 없어. 판사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싶어서 제가 자 이게 그리고 이제 황창현이가 주임 신부할 때는 90년대입니다. 그 이유는 얘가 평창에 갔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한상영 씨는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진학했으나 여기도 뭐 법무부의 형사법제과 과장을 하고 있다. 뭐 그 전에는 뭔지는 몰라도 서울 가고. 근데 한상영이가 뭡니까? 사법연수원 수석도 아니고요. 얘는 수능 만점 맞았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좀 더 수능 만점 보여드릴게요. 관수 서울대 법대에 재입학하여 사법연수원 36기를 거쳐 현재는 법무부의 형사법제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999학년도에 한성과고 출신. 자, 1999학년도 이건 과고 서울대 물리학과잖아요. 오승은 씨는 최초의 만점자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하여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하버드대 병원에서 연구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똑똑한 거죠. 이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렇지만은 모르겠어요. 논문의 피인용수가 2410회에 달하는 연구자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이게 2001년도에 박해. 자, 제가 이래 찾아보니까 황창현이가 그 이야기하는 마치 자기가 상담을 해주고 자기하고 잘 아는 듯이 자기 성당에 다니는 신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근접하는 애는 얘밖에 없습니다. 2000학년도라는 것은 1999년도 겨울에 시험을 쳤죠. 그러니까 황창현이가 주임 신부 할 때하고도 겹치고 시간이 대원의 의고를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이제 서울대 법학과를 진학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능 전국 수석해서 수능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황창현이가 말하는 사람이 이 여자애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친 놈이다. 그러니까 미친 년이다. 보면 미친 놈이다. 왜 판사를 안 하고 김앤장을 갔느냐 이렇게 했는데 미친 년이네 따지고 뭐 그죠? 이제 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 박혜진이.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원 37기입니다. 연수원 37기고 판사로 근무를 해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나 판사를 하다가 김앤장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혜진 씨는 대원외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하여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5년간의 판사 근무를 거쳐 2013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1학년도는 만점자가 자, 이거는 뭐 개판이 되고 66명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할 정도로 이례적인 수능 만점자가 많았던 해입니다. (2002학년도의) 수석은 덕원고등학교 출신의 박기범 씨입니다. 이제 대구의 덕원고등학교고요. 의대를 갔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경영학과를 갔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황창현이가 말하는 수능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그런데도 판검사를 안 하고 판사를 안 하고 그 로펌으로 직행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대과 갔으니까 아니고 단일 수석이 없고, 그리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복수 만점자가 생겨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만점자는 복수로 발생하였습니다. 자, 2017년인가 2017년, 2018년에 미국 가서 이제 떠들고 있는 영상, 강의를 하면서 떠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자, 이게, 아까 전에 말하는 2014년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박혜진이라는 애는 수석 졸업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박혜진은 수석 졸업이 없습니다. 응?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수능 전국 1등해서 서울대 법대 판사 나와서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한 사람은 여기는 없는 거고요. 다 판사를 하고 있고, 자,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제안대가 드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시간을 내서 맞춰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황창현의 말은 수능을 전국 1등을 했는데요.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을 하고 법대 수석 입학을 했는데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하고요. 이 모든 것이 언제? 내가 주임 신부할 때. 주임신부할 때는 1995년에서 뭐 잘해봐야 한 2000년 이전입니다. 그 판사를 안 하고 소신 재판을 할 자신이 없다고 이 어린 애가, 젊은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김앤장 로펌으로 직행을 했다. 그러면서 판사, 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다. 판사가 뭐가 좋냐? 항상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것만 평생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물 자체가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황창현이가 말하는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8월 19일 날 이기네. 한편의 서사시 같은 온라인의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일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금방 황창연이가 아가리 터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게 가장 근접한 여자애가 박혜진이라는 그 대원외고 나왔다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도 판사를 5, 6년 하다가 김앤장으로 옮겼고, 또 걔는 집이 서울 강남 삼성동이고 저 아버지가 맹 변호사인데, 어떻게 수원교구에 속해 있는 어디 평택인가 어디서 본당 신부를 했던 니인데 무슨 상담을 받고 하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으로 사법연수원 졸업을 했는, 네가 그 본당 신부할 때 했는 사람이 수능 수석을 했는 사람이 없다, 이 새끼야. 응? 이 정도면 이거 완전 정신병작이나 이거 완전 사기꾼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아무런 경계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거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은연중에 굉장히 자기는 굉장한 인물들을 많이 일상적으로 자기에게는 특별하지도 않게 이렇게 많이 만나고 물어보고 가깝고 이런 식이에요.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아마 판사로서 소신을 재판할 자신이 없으면은 변호사로서는 소신 변호할 자신은 있냐? 에이라 이 새끼야, 변호사가 더 더럽다, 변호사가 그지? 마음대로 못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얘는 청탁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청탁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지. 왜 청탁을 합니까? 아니 얘는 변호하는 것도 청탁, 누구 자기 조카 말레리아 그럴 때 서울대 의대에 감염내과 최고의 감염내과 교수 소개해달라고, 그것도 병원도 청탁. 이놈은 디즈가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도 청탁을 할 놈이에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야.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야. 얘가 김앤장 대표도 아니고 회사잖아요. 말 그대로 회사, 로펌이고 뭐고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그 위에 상사가 있고 한데 눈치를 안 본다고요? 그게 가능해? 변호하는데 나는 저놈이 나쁜 놈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어쨌든 변호를 해서 이걸 한번 구해내 봐라 할 때 전력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어디 사건을 골래가면서 맡을 수 있나? 회사 소속인데. 자, 일단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잠깐만요. 황찬영이가
그냥 단순히 카메라 앞도 아니고 그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 누구 안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큰 잘못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막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게 맞다, 저 사람은 뭐 긴가민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수능수석, 뭐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 사법연수원 전체 수석, 판사 안 하고 김앤장 로펌으로 직행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더라. 이러니까 판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다. 성공시키고 뭐 판사 시키려고 엄마들이 너무 애들 뽑지 마라. 내가 본당 심부할 때 직접 물어보고, 또 나중에 그냥 물어본 것만도 아니고 나중에는 내가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또 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연락도 하고 또 부탁하면 들어주고 하는, 그리고 행복하냐 하니까 행복하더라 하는 이런 이 정도 깊은 그런 인맥이다,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아가리를 털고 있는데 다 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쉽게 치는 새끼가 잠비아에서 무슨 굉장한 뭐 아프리카를 먹이 살리니 이런 있다고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거기서 대장동에 이 다시 거의 비슷하게 같은 결로서 재판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웃으면서 기부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뭐 사업에 동참한다고, 뭐 특히 그 할머니들, 얘는 유독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하고 자꾸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특히 이 사람은 집 없는 할머니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할머니들. 왜냐면 보통 이제 여자들이 수명이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다 가부가 돼요. 남자들은 다 먼저 죽으니까. 결국 이제 나이가 뭐 80이 넘고 90 갖고 되면은 할머니 혼자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미리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자식 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어? 아끼지 말고 쓰라.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어? 금금절약하고 이런 거, 이거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 막 쓰고, 집도 재피고,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남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남을 돕고, 가난한 잠비아에 밥도 못 먹는 애들을 돕는데 기부를 하라. 나인데 바치고 죽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막 재밌게 한다고 막 여러 가지를 섞어였는데, 막 충격적인,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보기를 막 보이는 거죠. 수능 수석, 서울대 전체 수석 입학, 사법연수원 사법고시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2년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석 졸업을 하고, 그러면 뭐 판사는 딴한 감이고, 그 판사가 되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할 건데, 성공을 했는 거잖아요. 근데 김앤장 로펌으로 들어가더라. 왜냐면은 재판을, 소신 재판,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재판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그냥 마구잡이로 짓거립니다. 저는 뭐 김앤장 뭐 로펌이고 나버리고, 나는 김장 김치만 알지 김앤장 이런 거는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또 내인데 도우면 내가 거기에 뭐 그까지 갈 일도 없고, 정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동네 변호사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써면 되는 거지. 그런데 너무 구라가 심하다, 그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 새끼 하는 사업은요, 사기일 확률이 아주 높다. 지금 얘가 이런 거를 하는 짓을 봐서는, 잠비아 사업권은, 아주 막 그냥 팔 걷어 붙이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는 일일 확률이 그냥 그렇겠네요. 그죠?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콘도 개발 사업, 무슨 환경보호는 무슨 얼어 죽을 환경보호입니까? 대살림 회원이고 나발이고, 그거 다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다볼 사이비 성당인가, 그거 다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자에게 후원을 해줍니까? 환경을 보존하고, 말만 하면 지구온난화, 이제 지구가 끝났다 하면은, 아프리카에 가만히 있는 자연을 놔두고, 거기에 누가 개발을 하고, 밀어가지고 농지를 만들든지, 마을을 조성하고 집을 짓고 하면 가서 데모를 하고 막고 하는, 그게 환경론자고, 환경운동을 하는 자지. 어떻게 그 부시랜드에 이미 숲이 조성이 돼 있고 나무가 있고 풀들이 있고 다 자라고 있는데, 그것도 섭지가 있는데다가 섭지를 파내 가지고 그 섭지에 누적된 양분이 좋은 흙을 다 딴 데로 파내고, 거기에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나무는 잡목은 다 베버리고, 거기에 경제림이라 해서 나중에 돈 될 만한 거, 소나무를 한국의 할매들 노예로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끌고 가서 가지치기도 하면서 심고, 무슨 신학은 짓는다, 짓는다, 그것도 왜 그렇게 크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5만 평, 10만 평, 20만 평 다 밀어가지고 말이죠. 땅을 다 노출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어요. 거기 개발업자지. 거기 무슨 환경론자입니까? 이 더러운 개놈의 새끼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동참하는 한국은요, 정말 벌 받을 겁니다. 나중에는 잠비아의 과천가 하는 잠비아 통화보다도 한국 돈이 더 가치가 떨어져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거꾸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잠비아 강냉이 옥수수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 땅으로 살면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리막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국뽕에 취해가지고 한국인은 우수하다, 한국인은 똑똑하다, 걘 나발이 똑똑합니까? 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것도 신부 옷을 입고, 신부라는 자가 믿는 성당에 왔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개 사기를 치는 이 나라가, 이게 후진국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이거 가톨릭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이 나라가 망해 나가는 것을. 참 답답하다, 그죠? 답답하네요.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